스펙과 인맥이 부족할수록 사실은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스펙업이 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인 이후에 내 브랜드 만들어야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가 않고요. 앞서 제가 간단히 메모를 했는데요. 브랜드는 사람이다. 이 기준을, 이 개념을 좀 가져가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떤 말씀이냐면요. 브랜드를 기업에서 많이 만들죠.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거는 내 브랜드,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기업에서 요새는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를 알려가는 과정, 심어가는 과정, 스토리텔링하는 과정, 인지시켜가는 과정, 그것을 브랜딩이라고 해요. ing를 붙여서 브랜드를 심어가는 과정. 그래서 기업들의 브랜드를 분석해보면 브랜드를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브랜딩을 잘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브랜드는 별로지만 로고도 별로 안 이쁘고 조금 브랜드 스토리도 약간 좀 공감이 안 가고 근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잘 알리는 기업들이 또 있어요. 우선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 때 사람이다,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시면 좋아요. 사람이니까 성장을 하죠. 그 걸음마 단계가 있고 또 걷다가 뛰는 단계가 있고 또 좀 쇠약해지기도 하고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의욕이 앞설 때도 있고 또 사람이니까 취미가 있어요. 기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꿈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발전도 하고 변화도 되고 가끔 낙담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정서 또 사람의 성장 과정을 투입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드시면 조금 더 응용 범위가 넓은 또 깊이가 있는 브랜드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전제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스펙과 인맥이 부족할수록 여러분들께서는 유니크한 또 좀 독창적인 혹은 브랜드를 보게 될 때 공감이 가는 그런 개인 브랜드를 만드시면 좋겠어요. 창의적으로. 개인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컨펌을 하거든요. 컨펌을 할 때 만들긴 만들었는데 식상한 개인 브랜드를 만든 후배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심볼 있고 그냥 슬로건 있고 뻔한 다른 디자이너들과 차이 없는 그냥 만들긴 만든 그런 경우에 별로 각인이 안 되겠죠. 그리고 잘 만든 후에 적극적으로 뿌리고 다녀야 돼요. 우선 개인 브랜드 기획하시고 디자이닝 할 때, 즉 표현할 때 먼저 명함부터 만드세요. 명함 만들어서 앞뒷면에 개인 브랜드를 잘 녹여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함 가지고 이력서, 자소서,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명함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명함 200매 혹은 300매가 이제 최소 수량이죠. 인쇄소에 맡겼을 때 200매 나오면 이 200매를 되도록이면 한두 달에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동하고 인맥 형성하고 어디 찾아다니고 선후배 만나고 막 주다 보면은 200~300매가 사실은 금방 털려요. 그렇게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뿌리고 다니실 필요가 있고요. 또 프로필. 프로필은 온라인으로 뭐 블로그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오피셜한 프로필을 채널을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작업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1년 365일 24시간 띄워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느껴지게끔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오픈해 두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디자이너들이 적극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무슨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자신이 없는지 꽁꽁 숨겨놔요. 심지어 포트폴리오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취미, 그건 당신이 알 거 없음. 가족관계, 우리 관계는 왜? 막 이렇게 숨겨놓는, 궁금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적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오픈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또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을 만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맥이 되어줄 텐데 만나실 때 이제 명함 들고 가는 거죠. 또 간단한 자기소개, 그 입사 지원할 때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간단한 프로필 문서를 출력해서 역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스타일링으로 적용된 문서를 명함과 함께 주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디자이너라면 일러스트레이터, 포토그래퍼,
광고 기획자 내지는 광고 전문가, 영상 3D 전문가, 또 컨텐츠 및 기획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그 인맥이 돼야 되거든요. 평소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협업하는 사람들이라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웹디자이너라고 웹디자이너만 만나는 게 아니고, 또 편집 인쇄물만 한다고 해서 지류만 작업하는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디자인 분야의 다른 업종을 일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인맥 형성을 해야 되고요. 또 더 다양한 분야의 IT 쪽에서 디자인 하신다 그러면 IT 분야의 기획자, 개발자, 이렇게 조금 더 폭넓은 분야의 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홍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입사할 때 강력하게 써먹죠. 이직할 때. 그때만 써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계속 써먹고 또 써먹고 리뉴얼하고. 또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 독특하고 이쁘고 나름 디자이너로서 나름의 철학이 느껴져. 그랬을 때 그 명함에서 드러나는 그 자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이제 스피치에, 행동이나 제스처에까지 이렇게 묻어 나오면 더욱 좋겠죠.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생활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마치 나의 브랜드가 나의 그 거울인 양, 계속 내 모습을 비추면서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는 거울인 양. 또 시간을 아껴 쓰시면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홍보하는 것도 다른 스펙과 인맥이 많은 분들 따라잡는 것도 시간을 잘 아껴 쓰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오늘 디자이너 일반인과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 그렇다고 제가 사람들이 계급이 나눠져 있다거나 일반인은 별로고 디자이너는 최고고 이런 건 아니에요.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디자이너분들 대부분 오셨고, 또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예비 디자이너분들 이렇게 섞여 계실 텐데, 디자이너라면 조금 더 의무감, 사명감, 또 자부심 이런 걸 갖고서 하셔야 될 일들을 조금 그 강요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제가 사회생활 때 나 디자이너야, 나 좀 우러우러 봐줄래? 막 이렇게 거드름 피우면서 살아가지는 않고요. 가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여하튼 디자이너라면 퇴근 후 시간에, 또 주말 시간에 적극적으로 내 브랜드 만들고, 또 제한 시간 연습하고 스킬업하고 이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다 보니까 또 눈으로 섬세하게 잘 관찰하기 때문에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또 좋은 거 사고 좋은 데 가서 놀고 맛있는 거 잘 골라서 먹고 비교 분석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전화 이제 꺼둘게요. 네. 네, 그래서 여행과 취미 활동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는 디자이너들이 은근히 많아요. 회사에서 받는 페이는 박봉인데 열심히 자기 리프레시를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는 정작 이제 내 프로필을 업그레이드 해 가는 거, 개인 브랜드 만드는 그 시간의 투자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 여러분의 친구나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창업해서 스튜디오 운영하시거나 또 구직 활동하실 때 만약에 면접 볼 때 당신의 개인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안 나온다 하면 없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서비스 중인 브랜드, 좀 포괄적인 말이죠. 서비스 중인 브랜드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좋은 브랜드를 가진 회사는 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나와야겠죠. 제가 좀 정리해본 개념은요, 기업에서 브랜드를 만들죠. 기업에서 브랜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개인 브랜드를 만드세요. 심볼 만들고 주제색 정하고 모토와 슬로건 정하고 폰트 정하고 또 가로형, 세로형, 배너형, 엠블렘형, 타입 정하고 또 브랜드 스토리 정하고 이렇게 기업에서 만들듯이 내 브랜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CI 작업하시는 것처럼
내 CI를 만들겠다. 내 CIP 작업을 프로젝트처럼 하겠다. 개인에게 적용된 제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개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면서 비용을 받고서 판매를 하죠. 물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뭐 교육을 컨설팅하는 회사, 업종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전략, 나의 성향, 취향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아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브랜드 검색을 해보시면 개인 브랜드 코치를 해주는 뭐 학원이나 개인들, 기관들 있는데요. 그 교육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기준 제시의 차이, 개념 정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너무 자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조금은 치중해서 막 심리치료 받게 하고 그 마인드 컨트롤 잘하게 하고 그런 학원이 있고 또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 잘하게 하고 의상 잘 차려입게 하고 사람들 만날 때 커뮤니케이션 잘하게 연습시키는 학원이 또 있고요. 오늘은 디자이너를 위한 개인 브랜드 디자인이다 보니까는 디자이너다워 보이게끔 그 내적인 설정, 내 자신에 대한 설정도 곁들여서 그 스타일링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브랜드 만들 때, 개인 브랜드 만들 때 영혼은 없고 기교만, 표현만 잘한 그 브랜드들이 있고요. 또 아이디어와 컨셉은 좋은데, 즉 영혼은 있는데 표현이 너무 미숙한, 완성도가 떨어진 개인 브랜드도 있죠.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으시면 좋겠고요. 이게 사람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 노력, 취미,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타인들이 원하는 것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디자이너로 2, 3년 일할 계획 가지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원을 꿈꾸죠. 뭐 5년, 10년, 20년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 일하기를 바라시죠. 맞으니까, 좋으니까. 그때 이제 장기적인 계획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 또 타인들이 원하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타인들이 볼 때 또 주변의 친한 친구들이 나를 볼 때, 또 회사에서 나를 볼 때 이미지,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영 너무 이제 간격이 멀어져 있으면은 좀 중간 지점을 찾아서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라는 건 타인과 차이가 확실하겠죠. 다른 사람과 다른 나, 유니크한 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로 적으세요. 전문적, 배려, 활동적, 괴짜적, 괴짜 생각하니까 스티브 잡스도 떠오르네요. 스티브 잡스와 같은 혹은 빌 게이츠와 같은, 김수현과 같은, 전지현과 같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 적어 내려가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좀 글자로, 키워드로 풀어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런 이미지고 요런 정체성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부터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야겠다. 계획을 짜시는 거고요. 또 도플갱어, 좀 비슷한 말이죠. 또 다른 나죠. 아바타, 이 생각으로 또 말로 리모컨처럼 조정을 하죠. 저렇게 가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기 가서 누구를 만나고 저기 가서 어떤 미션을 컴플리트하고 이런 존재들처럼 내 개인 브랜드를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미래지향적인 원하는 타입으로 만드세요. 만들어 놓고 나도 저렇게 되어갈 거다. 또 다른 나의 모습 이렇게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경쟁력 확보는 디자이너여서 자신의 브랜드도 있네. 역시 브랜드 전문가여서 브랜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디자이너여서 개인 브랜드까지 있구나. 이 칭찬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오신 분들, UX, UI 디자이너들, GUI 디자인 하시는 분들, 또 편집 인쇄물 광고하시는 분들, 또 브랜드를 아예 전공한 브랜드 디자이너도 계시겠지만 브랜드 디자이너가 아니신 분들의 경우에 특히 브랜드 공부를 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 브랜드가 나오면 역시 브랜드 잘 아는구나, 전문가구나.
네, 요 점수 따시면 아주 좋고요. 여기서 한 7, 80%는 신입으로 입사하실 때, 또 경력으로 이직하실 때 이 개인 브랜드가 강력한 그 힘이 되어져서 플러스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또 창업할 때, 또 업계에서 좀 나름의 인지도를 높여갈 때 경쟁력 확보에 좋은 전략으로 기술로 활용하실 것 같고요. 또 각인, 네, 이렇게 잘 만들어 줬을 때 좋은 각인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경쟁이 심한 회사에 이제 1차, 2차 되고서 최종 면접을 보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최종 면접을 보고서 이제 면접실을 떠나서, 이 회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을 평가한 면접관 3명이 이렇게 앉아있다 쳐요. 그 면접실에.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고 있지만 이 3분들은 막 얘기를 소곤소곤 해야 돼요. 이 친구 이거 되게 장점인 것 같아. 가능성. 옆에 있는 면접관은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 팀에 안 어울릴 것도 같고 딴 팀으로 보낼까? 이 옆에 있는 면접관은 이 친구는 우선 후보에 올리자. 뽑을만 해. 이렇게 막 수근수근 막 얘기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면접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면접관 3분이 이렇게 침묵을 내다 좀 피곤하다. 차 한잔 하고 올까? 한 10분 쉴까? 다음 누구지? 이렇게 전혀 논의가 안 된다 치면은 사실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상한 점 막 나오면서 얘기가 되어져야 돼요. 즉 이제 각인이 되어야 뽑힌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각인이 제대로 되려면 이력서 자수 포트폴리오가 좋아야겠지만 개인 브랜드를 강력하게 만드시고 그 브랜드로 잘 스타일링 해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친구 정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자기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신경 써서 왔네. 우리가 남들 디자인 해주면서 그 디자인 프로젝트 할 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야근과 철야 밥 먹듯이 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수당 안 줘도 그냥 막 일을 해주는데, 내 브랜드, 내 프로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지쳐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각인을 강력하게 시켜줘서 좋은 평가를 받게끔 한다는 거죠. 개인 브랜드는 저랑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혹은 1년 가까이 이제 길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초반에 한 달에서 2달 정도에 무조건 누구나 만들어야 돼요. 개인 브랜드 만들 때 우선 명함으로 시안 작업해서 2종을 가지고 와요. 이따가 그 수업 시간에 과제 내는 것도 아마 나올 텐데요. 샘플링을 하고서 그중에 취사 선택하고 다듬고 해서 이력서 자소서에도 얹고, 자기소개할 때 개인 브랜드 스토리도 언급을 하고. 이 민주라는 친구는 그 블루 레인,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게 파란, 또 바이올렛 컬러도 섞어서 블루 컬러도 섞어서 이제 파란 빗방울이다라는 네이밍을 했고요. 블루 레인. 그래서 이 빗방울, 나무뿌리 같기도 하고 물방울 같기도 하고, 이 빗방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감성의 빗방울이다. 내 디자인으로 유저들을, 소비자들을, 독자들을 감성적으로 적셔주겠다. 감성의 빗방울로 블루 레인이라는 네이밍을 했어요. 그리고 슬로건 조금 유치하고 재밌는데, Do you need an umbrella? 우산 필요하세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이 카피가 굉장히 재밌으면서 센스 있다. 또 당신을 유니크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뿅 하고서 내 디자인으로. 또 1픽셀 1그리드도 그 오차 없는 섬세한 정확한 디자이너가 되겠다.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그리드란 보이네요. 평강이라는 후배가 지금 여기 좀 잘 안 보이죠? 후가공으로 여기는 이제 엠보싱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그 재질감도 느껴지고 후가공도 했었고요. 잘 읽어보면 이게 픽셀레이터라고 썼는데요. 브랜드 네이밍을 픽셀레이터. 그 처음에 픽셀라이터, 뭐 픽셀리스트, 픽셀메이커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픽셀레이터가 좀 적당하겠다. 처음에 터미네이터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고민을 살짝 했는데, 여튼 픽셀레이터라는 네이밍을 했고요. 한치의 오차도 어긋남 없는 정확한 디자인을 하겠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런
그 시안을 처음에 들고 왔을 때 지금은 좀 맞아요. 요 모듈 그리드라인에 지금 맞는데 처음에 시안에서 들고 왔을 때 안 맞았어요. 자기가 이제 1픽셀도 오차 없이 작업한다고 했는데 막 안 맞았어요. 위아래 안 맞고 막 삐져나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L 다르고 P 다르고 A 다르고 끄트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딘 삐져나가고 어딘 내려오고. 그래서 아 선배님 이거 맞추기가 힘든데 그럼 최대한 맞춰라. 큼지막한 거 여기 더 늘려서 자르고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좀 모자르면 여기 맞추고 못 맞추는 게 좀 존재하지만 최대한 맞춰라. 이거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못 맞추면 다른 거 최대한 맞추고 그렇게 해서 좀 맞춘 거죠. 여하튼 그 계획 그대로. 또 네이버는 메일 계정 3개인가 4개까지 이제 추가 등록이 가능하죠. 그래서 1_픽셀 1_픽셀. 왜냐 픽셀이라는 아이디 누가 선점했으니까. 이렇게라도 메일 주소도 블로그 주소도 신규로 재가입해서 같은 주민번호로 여러 개 등록이 가능하죠. 그래서 새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썼다는 거죠. 혜경이라는 후배는 본인의 별명이 토끼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폴짝폴짝 좀 재미난 위트 넘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성격이. 친구들 사이 별명이 토끼였는데 브랜드 스토리는 가슴에 별을 심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그 별, 동심을 심어주는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별토끼예요. 행운을 가져다주는 별토끼.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적고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는 그냥 우주예요. 별이 우주에 존재하죠. 우주인데 나무 뿌리가 되면서 그 열매를 맺어주는 우주를 뿌리로 한 성장하는 나무가 되겠다. 처음에 이 지영이라는 후배는 갑자기 이거 뭐 돌고래인가? 뭐 웬 생선 한 마리가 배고픈데 뭐지? 했더니 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치가 영어로 플라잉 피시구나. 아 날치 근데 왜? 너가 날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신입 디자이너로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모토를 담았대요. 그래서 이야기가 괜찮았죠. 그런데 처음에 구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 높이가 아니라 그냥 물속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구름을 넣어줘서 이제 하늘 위에 있다. 그러니까 뒷면을 만들 때 앞면 그대로 동일한 컬러와 레이아웃으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차이를 부여하게 해요. 좀 변화가 있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레이아웃의 차이가 있죠. 컬러의 반전이 있죠. 또 여기는 슬로건 혹은 브랜드 네임만 있는데 여기는 컨택 정보, 연락 수단이 있죠. 개인 브랜드 명함으로 먼저 표현하실 때 성함과 직함, 디자이너라는 직업명, 또 포트폴리오 주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URL, 이메일 주소, 연락처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가끔 개인 명함 시켰을 때 처음에 샘플링에 왔을 때 자기 집 주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 동 몇 호. 굳이 집 주소 적으실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회사 주소 적어야 되는 줄 알고. 가끔 이제 이걸 되게 길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다 적는 그 접속하기 귀찮은데 여하튼 심플하게 필요한 정보만 넣어서 이렇게 앞뒤면 차이가 있게끔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이제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변화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 브랜드 만드실 때 내 생각, 자신에 대한 관찰도 하지만 타인에 대한 생각, 남들이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집합을 만드시면 좋겠고요. 또 독특한 브랜드 스토리를 잘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개인 브랜드를 이미 만들어서 그거 그대로 쓴 친구들이 있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직할 때마다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 리뉴얼해서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브랜드 스토리. 어떻게 어떻게 만들지? 스토리텔링 어떻게 하지? 예, 고민이 되실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알만한 기업들의 네이처 리퍼블릭, 페이스샵, 나뚜르, 또 스타벅스 그런데 웨브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브랜드 소개 페이지 보면 브랜드 소개가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 사이트에 그 정보가 없더라도 좀 검색을 하면 스타벅스 로고, 스타벅스 브랜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나 히스토리가 좀 나와요.
그런 스토리를 보고서 이 스토리 공감 간다, 재밌다. 나는 어떻게 저걸 조금 참고해 볼까? 이렇게 참고를 많이 하시면 돼요. 특정 기업의 브랜드 스토리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요걸 조금 변형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좀 섞어서 이렇게 좀 응용해보자. 초반에 그렇게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아예 그냥 새로 내가 스토리를 만드는 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좀 투박스러워 보이지만 명함으로 나왔을 때 정말 귀엽고 이쁘고 퀄리티 있는 명함이 등장을 했어요. 조희은이라는 후배가 이 명함의 컨셉은 실제로 이렇게 작죠. 명함의 컨셉은 메모가 가능한 명함, 나에 대한 코멘트를 적어주세요. 또 혹은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엽서와 같은 명함.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다, 이렇게 꼭지점이 이어지듯이 본인의 그 모토는 키워드로 열정, 피버, 잘 안 보이긴 하네요. 피버, 또 혁신, 이노베이트, 커뮤니케이트, 소통, 이렇게 키워드로 모토를 적었어요. 앞뒷면에 약간 차이를 뒀죠. 미연이라는 후배의 그 심볼. 선배 너무 제가 썰렁하게 했죠. 좀 퀄리티가 떨어지나요? 어쩌죠? 그런 고민을 토로했을 때 괜찮다. 괜찮다. 이대로 그대로 가자. 수정 더 하지 말고. 이게 미연이라는 후배의 이름인데요. 여기 M과 H를 넣었어요. M과 H. 중의적으로. 또 사람인 두 개가 지금 만나서 얼굴, 손 악수하고 있죠. 서로 이제 만나고 소통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눈과 코와 입, 이제 웃는 얼굴의 양상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너의 기억의도가 맞냐? 어떻게 선배 그걸 다 꿰뚫어 봤죠? 대단하시네요. 근데 괜찮을까요? 썰렁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스토리 아주 great 하고서 이대로 픽스하고서 컴펌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뒷면을 또 고민하죠. 뒷면은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만나기 전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가까이 와서 손잡고 악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가 되겠다.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웃게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또 눈이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좋은 개인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선미라는 후배가 실제로 좀 늘 이제 미소가 끊기지 않는, 만나면 뭐랄까? 유쾌해져요.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워가 있어서 만나면 좀 즐거워요. 예전에는 동호회 활동하면서 제가 MT도 막 자주 갔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펜션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MT도 여러 번 같이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그 분위기를 띄우는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개인 브랜드 만들 때 자기는 이제 유쾌한 에너지, 열정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요것을 표현을 해보고 싶다 했는데 처음에 요 시안을 들고 왔을 때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난다. 너무 축구공 같다. 바이러스 현미경 확대 이미지가 아니라, 물론 그래도 여러 번 고쳐가지고 지금 조금 나아진 건데, 그래서 이 선미의 그때 수정의 키포인트는 축구공 같지 않게 수정하는 게 좀 부담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뭐야, 요게 뭐지 해서 나누기 부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물론 나누기 부호가 여기서 좀 잘려야겠지만 열정을 나누는 디자이너가 되겠다.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앞뒷면은 또 이렇게 조금의 차이를 두죠. 여러분들 회사의 명함, 친구들의 명함 보면 앞뒷면이 거의 동일한, 변화가 별로 없는, 그래서 앞뒷면 보다 보면 별거 없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에 지루하지 않게 변화 처리를 하는 것도 좋은 센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주라는 후배는 별명이 쌈주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쌈주. 그래서 너가 싸움 잘해서 그러니 왜 쌈주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쌈 싸먹는 거, 상추쌈 싸먹을 때 이제 고기와 밥과 야채 해가지고 뭔가 쌈을 해서 선물을 준다는 그 의미를 담은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쌈, 듣고 보니까 정말 쌈이라는 말이 좋구나 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쌈으로 했어요. 반짝임을 찾는 소통자, 반짝임을 쌈 싸서 드리겠다. 말이 좀 뉘앙스가 좀 그런데 쌈 아시겠죠? 그래서 네오쌈이라고 네이밍도 아이디도 새로 등록을 했고요. 또 영선이라는 후배의 명함인데요. 아시겠죠 이제?
도장을 찍는, 지장을 찍는. 근데 하트, 즉 심장의 도장을 찍는. 진심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진심을 터치하겠다. 그런데 진심이 있다면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진짜 마음이라면 행동까지 간다. 행동이 없으면 진심이 아니다. 이런 좀 착한 모토를 만들었어요. 리얼 액트. 그래서 진심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요 심볼을 디자인해 왔을 때 지금도 좀 그런데 너무 정확했어요. 지장 찍으면 어디는 보이고 안 보이고 어디는 빵꾸도 나고 흐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정확해서 너무 그래픽적이어서 좀 더 겉도 조금 지우개로 지워주고 좀 오퍼시티도 낮추고 더 하라고 했는데 또 너무 지우면 그랬는지 지금도 조금 너무 랜덤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하튼 네, 진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모토를 담았고요. 로고에는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런데 여기서 그 수혜라는 친구 이제 요새는 개인 브랜드 만들 때 크리에이티브 들어가면 식상해요. 이노베이션 들어가면 식상해요. 컬러풀 들어가면 식상하고 아이디어 식상해요. 왜냐면 워낙 많은 디자이너 회사들이 그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좀 색다른 샘은 괜찮아요. 샘 잘 안 썼으니까. 리얼 액트, 뭐 진심, 쌈 이런 거 괜찮아요. 네이밍 할 때 유니크한 단어, 새로 만드는 단어로 쓰시면 좋아요. 브랜드를 만든다 하면 네임 만들고 심볼 만들고 스토리와 모토 만들죠. 또 그 다음에 브랜딩 전략, 어떻게 홍보해 갈 것인가, 알려갈 것인가, 이 전략이 설정이 돼야겠죠. 여기서 참 어려움이 있어요.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막 돈을 써가면서 광고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히 명함 돌리고 프로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프로필 주소 만들어서 아는 분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다 소개하고, 동호회활동 갔다 왔다 어디 파티 갔다 왔다 사교 모임 갔다 왔다 하면은 그 하루 이틀 지나기 전에 이제 이메일 보내고 문자로 그 명함을 찍어서 보내는 것도 좋고 URL을 찍어서 보내는 것도 좋고 이렇게 계속 알려가시는 브랜딩 활동이 필요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만의 성향, 취향, 비전, 태도, 철학, 깊은 뜻, 포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만드시라는 거죠.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스타벅스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스타벅스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 매장 가면 인테리어 그 안에 그 리플렛들이 있죠. 뭐 티백도 팔고 컵도 나오고 텀블러도 있고 스타벅스의 아이덴티티가 컵에도 매장에도 그 직원들이 입고 있는 의상에도 유니폼에도 커피 냄새에도 냄새는 좀 모르겠네요. 여하튼 스타벅스 고유의 냄새가 있죠. 그리고 스타벅스는 조금은 저는 좋은 게 다른 커피 브랜드보다 그 맛이 좀 유지가 돼요. 청담점을 가나 강남점을 가나 좀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느 지점은 대리점마다 그 바리스타에 따라서 갈았다 썼다 막 들쑥날쑥하죠. 여하튼 유지되는 아이덴티티를 보고서 내 명함에, 이력서 자소서에, 내 의상에, 내 스피치에, 나의 향수에, 향수는 좀 애매하네요. 그렇게 이렇게 연계를 하시라는 거죠. 민경이라는 후배는 이렇게 또 역시나 물고기네요. 낚시 컨셉이네요. 서로 참고하진 않았는데 같이 공부한 갭이 되게 몇 년 차이가 있거든요. 서로 몰랐을 텐데 여하튼 공교롭게도 싱싱한 디자인을 낚아 올리다, 낚다, 낚시하다. 처음에 요 슬로건을 낚는 걸 넣었다가 약간 낚인 기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상상하다 이렇게 바꿨고요. 결국에 근데 낚시한 거죠. 이렇게 낚시 줄 스티치 라인으로 이렇게 물고기 한 마리 낚였네. 당시 이제 포트폴리오 사이트도 이런 식으로 여기 낚싯대를 넣어서 센스 있게 표현을 해줬어요. 지금 여기 밑에가 화이트였는데 이게 이제 인트로 페이지예요. 인트로 페이지인데 인트로 페이지에서 메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프로필과 포트폴리오만 심플하게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눌렀을 때 종류별로 보여주는 심플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명함을 보더라도 웹사이트를 보더라도 이력서 자소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강한 아이덴티티가 느껴지게끔. 보시면 이제 앞면과 뒷면이 같이 실을 뜨게 니트를 뜰 때 이거 바늘 코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겠다. 한 땀 한 땀. 실패가 들어가요.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레터링 시에
그 웨이브를 부들부들한 아이덴티티를 깨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요 뒷면과 앞면이 이렇게 돌리고 돌릴 때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 재미가 또 좀 있고요. 그리고 본인 포트폴리오 블로그에는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넣어줬어요. 이어줘서. 레고의 심벌이 등장하죠. Feel your emotion, feel your idea. 당신의 감정과 감성과 아이디어를 채워드리겠다. 채워주는 디자이너가 되겠다. 뚜뚜뚜뚜뚜 물 주고 있네요. 그래서 꽃이 폈을까요? 물 주고 있네요. 뚜뚜뚜뚜 물 줘서 이제 꽃과 새와 별과 이렇게 싹이 났네요. 머리통에. 레고가 좀 귀엽고 유니크한 타입이죠. 그래서 이제 의상을 좀 달리하면서 이렇게 흑백, 화이트 이렇게 그 이력서, 자소서 차이를 두고서 사진도 신경 써서 썼죠. 지금 제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엔딩 페이지도 보여드리고 첫 페이지도 비교해서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파일이나 PDF, 바인더, 포트폴리오 북을 보시면 이렇게 엔딩 또 커버, 첫 커버, 또 엔딩 커버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좀 신기하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늘 똑같이 그냥 여기가 엔딩 커버가 땡큐, 감사합니다,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지어 끝도 있어요. 끝, 디 엔드, 이제 그만 이런 분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분도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난 분도 있었어요. 공백으로. 여하튼 지루하지 않게 좀 변화를 주시라는 거죠. 첫 커버와 엔딩 커버, 그리고 중간에 간지가 등장하죠. 간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카테고리 페이지, 분류해주는 페이지가 등장하죠. 이렇게 간지도 조금 색다르게, 여기 좀 더 심플해졌죠. 엔딩을 조금 화려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슬로건이 등장하죠. 또 한 번 더 볼 수 있는 정보 텍스트가 등장하고요. 여러분 훌륭한 개인 브랜드 만드셔서 다른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포트폴리오도 제한 시간을 많이 작업하셔가지고 어필하시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 그냥 작업한 것만 가지고 지원하는 분들, 그냥 퍼스널 브랜드 없이 그냥 나 열정적인 사람이다, 자소서에 나 이런 디자이너예요, 글로만 언급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좋은 빛깔나는 브랜드로 평가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공부하신 걸 최대한 실행하시다가 또 막히시거나 여기서 더 어떻게 진도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또 연락 주시면요,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